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이 유행하고 있어 근절 대책이 시급합니다. 신안군 가거도 해상에서 추락한 헬기 실종자 수색이 나흘째 진행 중인 가운데 섬 응급환자 이송 체계가 또 한 번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세계 대학 스포츠연맹 회장이 성화를 들고 판문점을 통과하는 안까지 논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훈태 전 시장은 이를 공개하며 단일팀의 미온적인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김대중 컨벤션센터 사장 내정자를 대상으로 한 광주시의회 첫 인사청문회가 오는 30일 진행됩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이 유행한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일부가 아니라 많은 청소년들의 이야기입니다. 불법 도박에 손대는 것뿐만 아니라 중독 현상까지 보이고 있다는데 실태가 어떤지 김인정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한 PC방에서 고등학생들이 홀짝을 맞추는 게임에 몰두해 있습니다. 아니, 이번에 뭐 나올 거 아니야, 다음 거. 그런데 이 게임은 사실 사설 도박 사이트 안에서 24시간 내내 5분에 한 번씩 하루에 288번 열리는 변종 사다리 게임. 학생들이 도박에 돈을 걸고 있는 겁니다. 다 가려고요. 그냥 따지. 해보? 우리? 아싸, 개꿀! 개꿀 짱인 글! 여기 저만 다 큰데. 한 번 이기면 2배. 하다 보니 수백만 원을 땄다며 중고차를 살 계획을 세운 학생도 있습니다. 저 신기하게 따더라고요, 계속. 갖고. 이게 또 400 얼마까지 되고, 그리고 780을 한꺼번에 딴 게 아니라, 400 따고, 갖고 이제 다시 다 푸고 또 어느 날 해갖고 다시 한 300 얼마 따고, 다 해서 780 딴 거예요. 몇몇 학생들만의 이야기일까? 학교에서 직접 들어본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자주 하는 학생들은 쉬는 시간, 점심시간을 가리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사설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고 있었습니다. 맨날 해요. 쉬는 시간마다, 점심시간마다. 부장님. 다른 학교 학생이 이야기해준 실태 역시 심각했습니다. 한 반에 여자들 빼면은 거의 한 60%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맨날 쉬는 시간마다 하는 것 같아요. 스포츠나 사다 뭐 자기는 얼마 펀니 하면서. 지난해부터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한 청소년 도박 문제 때문에 실제로 광주 도박 중독 예방 치유센터에 교육을 요청한 학교만 광주와 전남에 초중고 50여 개 교에 이릅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 중이라는 건데 한 번 빠지면 벗어날 수가 없어서 더 문제입니다. 2차 범죄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철은 기자입니다. 고등학생 18살 D군은 친구를 따라 시작한 불법 도박인 사다리 게임에 푹 빠졌습니다. 돈을 따도 더 하고 싶고 잃어도 더 하고 싶고 교실에서 집에서 PC방에서 도박을 하다 보니 꿈에서도 도박을 할 지경입니다. 푸잖아요? 그럼 꿈에 나올 정도예요, 저는. 돈을 막 다른 꿈을 꾸고 그 꿈 꾸고 다음날 또 하잖아요? 그럼 또 푸고 또 꿈을 꾸고 또 퍼요. 한 번 시작한 도박은 아무리 돈을 잃어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거의 한 100만 원 넘게 이런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이득 본 게 없어요. 돈이 떨어져 가니 부모님 지갑에 손을 대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또 이제 또 돈 빌리게 되고 빌려서 따서 갚으면 되지 생각하다가 이제 또 빌렸는데도 못 빌리면 이제 또 아까 했지만 못 팔고 막 그래야죠. 엄마 아빠 돈도 한 번씩 세배주고 이렇게. 부모님 몰래 막노동을 한다거나 집에 있는 물건을 내다 팔아 도박을 하기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범죄를 저질러서라도 판돈을 마련합니다. 도박이 결국 2차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실제 인터넷 중고 거래 장터에 이제 사기로 이제 거짓말로 이제 물건을 아이패드를 판다고 올리고 그렇게 해서 돈을 받고 물건은 이제 보내지 않고 그 돈으로 실제 도박을 한 그 청소년도 있었습니다. 중독 상태가 심각해 전문 상담 기관에서 상담을 받은 후 도박을 간신히 끊고 난 경우에도 후유증은 남습니다. 도박을 할 때 두뇌가 큰 자극을 받다 보니 두뇌 발달 과정에 있는 학생들의 경우 일상생활로 돌아오기가 몇 배 더 힘이 듭니다. 뇌가 큰 자극을 받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떤 자그마한 일상적인 만족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만족감을 못 느끼고 지루해하고 이런 생활들이 깨지는 좀 일들이 좀 비일비재하고요. 광주 도박중독 예방센터 연구조사 결과
가장 심각한 도박 행동 수준인 문제성 도박은 청소년이 성인에 비해 서너 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호남 KTX의 운행요금 감면을 요구하며 광주시와 전라북도가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양 시도 국장은 국토부 제2차관과 철도국장을 만난 자리에서 호남 KTX의 분기역이 천안역에서 오송역으로 변경됨으로써 19km가 추가로 늘어난 데 대해 운행요금 감면을 건의했습니다. 양 시도는 지난 2005년에 당시 추병직 건교부 장관이 국회에서 오송역 분기에 따른 추가 거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광주시가 호남 KTX 개통에 대비해서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한 연계 환승 교통체계와 주변 교통시설 개선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송정역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2개 노선이 신설되고 상무 22번이나 진월 75번 등 3개 노선은 조정되거나 구간을 연장해 송정역을 경유합니다. 광주시는 또 역 건너편에 승차 전용 택시 승강장을 신설하는 한편 송정역 전면 버스 쉼터 확대 설치, 역 주변 주차장 조성 등을 추진합니다. 과거도 헬기 추락 사고를 계기로 섬 응급환자 헬기 이송 체계를 점검해봤더니 안전사가 그 자체였습니다. 이 닥터 헬기가 취항한 지 3년이 지났지만 헬기 이착륙 시설을 갖춘 섬은 34곳에 불과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르는 응급실로 불리는 닥터 헬기가 목포에 배치된 것은 지난 2011년, 이후 3년 6개월, 낮 동안만 700명이 넘는 섬 응급 환자를 이송했습니다. 닥터 헬기가 움직이지 못하는 일몰 이후 또는 가거도 등 먼 거리 섬 응급 환자 이송은 소방과 해경 헬기가 맡습니다. 구조와 구급 업무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대형 헬기에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상 여건만 허락한다면 이륙 여부는 전적으로 기장의 판단에 맡겨져 있지만 섬 지역 헬기 운항 여건은 열악합니다. 도내 유인도 296곳 가운데 헬기 착륙장을 갖춘 섬은 11%인 34곳. 해경 헬기가 추락한 가거도 역시 헬기장이 없어 낮에는 물론 밤에도 방파제에서 뜨고 내렸습니다. 이것은 주간에는 시야가 확보되기 때문에 위험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는데 야간에 방파제 안 들 때는 조명시설이나 기타 부수적인 것들이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헬기장이 없는 섬에는 응급환자 인계점이 마련돼 있지만 이마저도 전남 전체 유인도의 73%인 219곳에 불과합니다. 섬 지역 응급환자의 경우 이른바 생존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안타까운 경우가 속출하는 겁니다. 응급환자의 사망률과 후유 장애율을 감소시키는 데 시간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급성 심장질환이나 뇌졸중, 특히 중증 외상 환자들의 중증 환자 헬기 이송이 시작된 지 3년이 넘었지만 불안한 착륙 시설로 인해 섬 응급 환자 후송의 대부분은 여전히 해경 경비함이 맡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 헬기 4대 가운데 한 대꼴로 블랙박스가 장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블랙박스 설치 의무 규정도 없다 보니 헬기 사고 원인 규명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거도 해역에 추락한 해경 헬기는 프랑스에서 제작한 팬더 기종입니다. 지난 2003년 도입됐는데 사고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블랙박스는 조종사들은 음성이라든가 이런 거 다 기록이 되고 엔진 개통 오작동하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죠. 해경은 4년 전 제주도 해경 헬기 사고 이후 블랙박스 대신 비행 품질 평가 녹화 장비를 보강했습니다. 하지만 탑승자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장착된 장비일 뿐 기체 결함 등은 알 수 없습니다. 내구성도 강하지 못해 사고 원인 파악에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 헬기 18대 가운데 7대에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항공법에 최대 이륙 중량 3,180kg을 초과하는 헬기는 비행자료 기록 장치, 이른바 블랙박스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해경 헬기는 블랙박스 설치 의무 규정에 제외돼 있습니다. 군하고 경찰 같은 경우는 적용을 안 받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항공법을. 그거 의무 규정이 없죠. 그 기준에 준용하도록. 헬기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해경 헬기에도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유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남북 단일팀 구성 촉구에 강훈태 전 시장도 가세했습니다. 유대회 명예위원장인 강 전 시장은 남북 화해를 위해서 단일팀이 구성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용훈 기자입니다. 강훈태 전 시장은 유대의 남북 단일팀 구성에 정부가 나서야 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와 함께 단일팀 구성에 부정적인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유대의 명예위원장이기도 한 강 전 시장은 시장 재임 기간 동안 남북 실무진이 단일팀 구성을 위해 국외에서 수차례 만났고 세계대학 스포츠연맹과 유엔도 적극 도왔다며 단일팀 구성은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색된 국면을 벗어나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우리 광주 유대를 정부가 활용하는 것이 남북관계 발전이나 한반도 평화 확보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 단일팀 구성은 특히 2015 광주 유대 지원법에 법적 근거가 명시돼 있고 2013년 세계대학 스포츠연맹 총회에서도 공식 승인된 사안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또 시기적으로 전 종목이 어렵다면 여자 축구나 탁구 등 일부 종목이라도 단일팀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확보, 남북관계 발전을 기할 시대 정신에도 맞지 않는 대단히 잘못된 처사다. 또 재임 당시 세계대학 스포츠연맹 갈리양 회장이 직접 성화를 들고 판문점을 통과하는 안이 논의됐다며 이 같은 노력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5.18 역사 왜곡 대책위가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공식 기념곡 지정을 촉구했습니다. 대책위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임을 위한 행진곡이 5.18 35주년 기념 행사 전까지 반드시 기념곡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만나 오늘 대통령과의 3자 회동에서 5.18 기념곡 지정에 대한 광주 시민의 뜻을 전달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김대중 컨벤션센터 사장 내정자를 대상으로 한 광주시의회 첫 인사청문회가 오는 30일 진행됩니다. 광주시는 윤재만 전 한국무역협회 상임감사를 김대중 컨벤션센터 신임 사장으로 내정하고 오는 20일 윤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오는 30일쯤 첫 인사청문회를 열어 윤 내정자에 대해서 능력평가와 도덕성 검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광주 여성재단 신임 대표 자리에 7명이 대거 응모한 가운데 측근 인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여성재단 임원추천위원회가 대표이사 공모를 마감한 결과 여성단체 출신 인사 4명을 포함해서 모두 7명의 후보가 응모했습니다. 임원추천위는 오는 23일쯤 복수의 후보를 추천할 예정이고 윤장현 시장이 1명을 대표로 내정하면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확정됩니다. 광주전남 여성단체연합은 시장의 측근이나 여성정책 비전문가가 여성재단 대표로 선임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14년 전 나주에서 발생한 여고생 피살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를 1년 앞두고 경찰이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나주경찰서는 2001년 2월 나주 지석천에서 발생한 17살 박모양 피살 사건의 용의자 수사 기록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검찰이 지난 2012년 살인죄로 목포 교도소에 수감 중인 무기수 38살 김모 씨의 DNA가 박양의 주검에서 채취한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경찰의 재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차량 이동에 방해가 된다며 주차된 차량의 타이어를 펑크낸 혐의로 81살 고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 씨는 지난 11일 오전 8시 20분쯤 광주시 북구 문흥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 뒤편에서 43살 조모 씨의 주차된 차량 타이어를 펑크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고 씨는 피해자의 차량이 자신의 사륜 오토바이의 이동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서구일 보궐선거에 나서 여야 후보들이 차례로 결정되면서 이 대진표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야권 후보들이 제각각 출사표를 던지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텃밭에서 이변이 일어날 것인지 주목됩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구울 후보자 선출 대회에서 조영태 후보가 공천 대상자로 결정됐습니다. 3명의 후보가 치열한 경합을 벌인 결과 18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조영태 후보가 최종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살기 좋은 친환경 생태도시에 살고 계시는 서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제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새누리당은 정승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전략 공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 전 처장은 오는 19일 광주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도 호남 정치의 일당 독점 체제를 깨고 야권의 변화를 이끌겠다며 정면 승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정의당 강은미 후보와 예통합진보당의 조남일 후보가 출사표를 던지고 유권자에게 얼굴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천정배 후보나 국민 모임을 유권자들이 대안으로 간주할 수 있겠는가. 만약에 대안으로 간주를 한다면 득표율이 높아지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는다면 기대했던 득표를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4.29 보궐선거는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체제가 출범한 이후 첫 선거라는 점에서 민심의 흐름을 읽는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천 전 장관을 포함한 야권 후보들에 대한 지지세가 나뉘어 있는 가운데 광주 민심은 새정치민주연합에 어떤 처방을 내놓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 상공회의소 차기 회장으로 호반건설 김상열 회장이 추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마감된 상공회의소 회장 선거 후보 등록에 호반건설 김상열 회장이 단독 입후보했습니다. 그동안 입후보가 점쳐졌던 박흥석 현 회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작은 지역에서 경선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후보 경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 상공회의소는 오는 20일 임시총회에서 김 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추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광주와 전남 지역에 공공임대주택 2천여 호가 공급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LH가 올해 광주 전남에 공급할 공공임대주택은 광주 선운지구 1,000여 호와 담양 백동지구 460호, 순천 선평지구 536호 등 모두 2,000호 규모로 예정돼 있습니다. 공급 시기는 광주의 경우는 5월, 담양은 9월, 순천은 12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시민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54%가 광주 교육 정책에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교육 정책 가운데 가장 좋았던 정책으로는 비리 근절과 청렴 정책을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 정책 중에서는 등교 시간 조정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광주시 교육청이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모바일을 통해 진행됐고 시민 1,300여 명을 참여했습니다. 오늘 날은 따뜻하겠지만 미세먼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광주 전남에 미세먼지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종일 나쁨 단계를 나타내겠습니다. 또 오늘 대기가 건조하면서 화재 예방에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사흘째 고온 현상이 이어지겠는데요. 광주가 23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아침과 낮의 기온차는 염두하시고 옷차림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흐려지겠고 밤부터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광주 전남에 20에서 60mm, 또 지리산 부근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최고 80mm의 큰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낙석이나 축대 붕괴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시각 구름 양상입니다. 고기압이 영향권에서 구름이 가득 껴있고요. 또 낮까지 연무가 남아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5도 안팎으로 포근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광주가 7도까지 오르겠고 화순 4도, 순천 0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4월 하순에 해당하는 봄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광주와 화순이 23도, 순천 20도, 여수는 16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해상에는 비가 오겠고요.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렇게 주 중반에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조금 내려가겠지만 당분간 고온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